방탄사고 에카르트 폰 히르슈하우젠, 이름이 긴 거 보니까 독일 사람인가요? 식물의 흥미로운 성분들, 제 의사로서, 학자로서 이런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그것을 펼치는 책인 것 같습니다. 복용량을 늘리면은 ASA는 염증을 일으키는 신호 전달 물질의 형성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이 신호와 결합된 고열과 통증을 가라앉혀 줍니다. 그렇다면 ASA와 대장암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효능은 어떤 연구를 진행하다가 발견된 순전히 우연의 산물입니다. ASA를 규칙적으로 복용하면 용종도 덜 생기고 대장암도 덜 발생하는데, 이것은 처음 염증 반응에 ASA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SA의 다량 복용 또한 장내에 위험한 출혈을 일으킬 수 있어서 누구에게나 권할 만한 방법은 아닙니다. 원하는 효과에는 반드시 원하지 않는 효과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아스피린은 주된 작용과 부작용의 구분도 의미가 없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ASA는 소량 복용하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합니다. 이는 2차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차 예방이라고 불리는 이런 효과는 첫 발병 후에 증상이 다시 재발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아스피린의 미스테리에 대해서, 자연적인 것은 언제부터 더 이상 자연이 아니게 될까요? 원래는 버드나무 즙에서 했는데 말이죠. 진짜 상관관계. 진짜 상관관계와 가짜 상관관계, 이런 것들이 있네요. 치아 교정기가 사춘기를 발생시킨다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놓고, 뇌는 휴식 기능이 없다? 계속 연상하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다? 스티브 아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응급조치하세요. 반응이 없나요? 119. 가슴 한가운데를 누르고 최소 분당 100회,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100회, 다다다다 분당 1분에 60초에 자주 눌러야 되는군요. 비타민C는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결과에 대해서 비타민C를 먹지 않아도 여전히 건강이 잘 유지될지 어떨지, 치료 수술 이런 것들은 효과를 많이 보는 분들이 있죠. 진짜 수술과 가짜 수술. 저명한 외과 의사의 강연에서 학생 하나가 쭈뼛대며 질문을 던졌다. 혹시 어떤 대조군이 있나요? 그래서 외과 의사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말했다. 그럼 자네는 내가 환자를 절반만 수술해야 한다는 건가? 그건 남은 절반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일세. 그랬더니 갑자기 누군가가 모기 소리를 일으켜 물었습니다. 어느 쪽이 절반이요? 반쪽은 가짜 수술과 진짜 수술이 있다는 거지. 웃으라. 병이 다 나아노라. 원숭이 2마리가 샤워를 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가 소리칩니다. 우우. 그러자 다른 한 마리가 대답합니다. 그럼 물을 좀 더 뜨겁게 틀어. 유머러스 이야기네요. 이중맹검은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과제물에 점수를 매길 때 가끔씩 학생 이름에 영향을 받는다고 고백합니다. 객관적으로 동일한 결과물인데도 그 포즈에 적혀있는 이름에 따라서 다른 점수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기대는 결과를 달라지게 만듭니다. 자신이 처방하는 약에 대한 믿음이 강한 의사는
환자가 더 나아진 느낌이 든다고 말할 때까지 계속해서 약을 권합니다. 자신이 플라세보를 먹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아는 환자는 다시 건강해질 거라는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사나 환자가 결과를 곡해하지 못하도록 연구를 못 보게 하고 약 상자를 제비 뽑기로 선택해 줍니다. 이중명금 단점을 말하는가 봅니다. 왕으로 분장한 채 수술실로 들어간 한 남자. 얼굴은 이미 선물 받았으니 웃음은 당신 스스로 지어야 합니다. 의사들은 이걸 보면 다 웃습니다. 콜론은 결정을 뜻하는 스웨덴 가구 회사 통일의 의학 전문 용어입니다. 콜론, 바닥보호 콜론, 바닥의 마모와 오염을 막아줍니다. 19. 계속 쳐다봐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혹시 몇 년 전에 팔꿈치 수술 받지 않으셨나요? 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아셨죠? 당시 그 수술팀에 있었습니다. 물론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당연히 저를 알아보실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왕관과 왕홀 차림으로 빨간 코를 쓰고 수술로 들어오던 그 순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못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병원에서 스트레스가 심할 때나 수술이 어렵고 오래 걸려서 너무 힘들 때면 늘 그 순간을 이야기하면 웃곤 합니다. 그러면 다시 힘이 나지요. 아담 패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남과 비교하는 순간에 번뇌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패자가 될 뿐입니다. 다들 무대 위에서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거의 가치를 받지 못합니다. 남자들이 여자들보다도 더 확신에 차 있는 듯한 인상 풍기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훨씬 덜 비판적이기 때문입니다. 유머와 이야기가 정말 삶을 바꾼다니까요. 스트레스와 통증을 줄여주는 감사의 힘은 비가 오면 나는 기뻐한다. 왜냐하면 내가 기뻐하지 않아도 어차피 비는 오기 때문이다. 그래요. 교회의 날 분위기를 우습게 만들고 싶으면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를 하면 됩니다. 이 좋은 아침에 감사. 그러나 긍정심리학에 관한 책을 탐독하면서 저는 이 노래가 옳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표현이 언뜻 부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지만 진심에서 우러난 감사는 진정한 기적의 영역이 됩니다. 감사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또 급성 감사와 또 강성 감사입니다. 급성 감사는 도움을 받는 순간에 즉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자신에 대해서 관대해 줍시다. 널 사랑해. 정말? 그럼 너는 너무 피곤해지는데? 삶을 바꾸는 최고 결정관자는 생각이다. 만성피로, 우울증 진당, 꼬여버린 인간관계, 녹다운된 몸과 마음을 가뿐하게 일으킬 방탄사고 프로젝트. 저는 제안합니다. 당신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가장 멋진 인물들을 모아놓고 당신만의 차트를 작성하세요. 그렇게 하면 첫째, 당신이 그들을 닮아갈 기회가 많아지고 둘째, 당신이 다른 사람의 감동 차트에 오를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생명을 연장시키고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방탄사고입니다. 행복하게 늙어간 사람들의 삶에 주목하세요.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죠?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산 사람이 오랜 세월 갈고 닦아서 자신의 것으로 만든 성격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것을 체득하세요. 이것이 생각이 스며들어서 평생토록 삶을 오염시키는 낙담과 악순환을 끊어낼 최고의 해독제가 될 것입니다. 저절로 식생활이 개선되는 팁. 눈에 무엇이 보이나요? 어떤 것이 나를 향해 미소 짓고 있나요? 먹고 싶지 않은 모든 것을 눈앞에서 치워버리세요. 아예 처음부터 사지 않으면 더욱 좋습니다. 예쁜 과일 바구니는 자주 손길이 가는 곳에, 예를 들면 열쇠 걸어두는 곳 밑에 놓아두세요. 봉지를 뜯으면 직접 봉지 안에서 꺼내 먹지 말고 일정량을 작은 접시에 담은 다음에 봉지는 멀리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 과자를 먹을 때 손을 바꿔서 드세요. 오른손잡이라면 오른손 대신에
불편한 왼손으로 과자를 집으세요. 그러면 조금 덜 먹는 일이 쉬워집니다. 그 정도는 왼손도 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것을 조금 먹으면 아침 식사를 덜 할 수 있습니다. 포크와 나이프로 식사를 할 때 중간중간 그것들을 내려놓으면 먹기를 잠시 중단할 수 있고 좀 더 음미하는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방해하는 게 뭔가요? 텔레비전을 끄고 휴대폰도 내려놓고 온전히 식사에만 집중하세요. 정크푸드를 먹고 싶을 때는 그것의 사진을 찍으세요. 직접 찍은 사진으로 정크푸드를 보면 많은 경우에 먹고 싶은 충동이 가라앉습니다. 그래도 계속 유혹을 기다만 그냥 먹으세요. 눈으로도 함께 먹어요. 혈압을 재보세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혈압이 좋으면 당신은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55분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몸을 움직여보세요. 앉아있는 것은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계속 앉아서 담배를 피우지 말고 잠시 밖으로 나가서 크게 심호흡하세요. 자, 손 마사지를 해보세요. 아침마다 적당히. 오늘은 과일을 통째로 씹어서 드셔보세요. 당신이 찾아가면서 반가울 사람 방문해보세요. 하루에 포옹을 몇 번쯤 하시나요? 주위를 돌아보세요. 눈에 띄는 물건 중에서 없어도 되는 것. 오늘은 당신이 먹는 모든 음식에 당분을 추가하지 말아보세요. 텔레비전을 1시간 보면 기대 수명이 20분 정도 줄어듭니다. 기막이나 헤드폰을 이용해서 주변 소음을 줄여보세요. 주변에 멀리까지 잘 내다볼 수 있는 곳이 어딘가요? 오늘 조용히 식사를 해보세요. 다른 일에는 신경을 끄고 오직 식사는 데만 주의를 집중하세요. 임종을 맞을 때 사무실에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게 후회된다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은 휴대폰을 침실에 처방하세요. 휴대폰 화면뿐만 아니라 거기에 뜬 내용도 우리 잠을 방해합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80대 노인 중에서 가장 멋진 분이 누군가요? 그분을 직접 찾아가든지 아니면은 당신의 롤 모델에 대해서 쓴 글이나 책을 읽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 잠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일어나는가? 그리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면 그냥 누워 계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샤워를 하며 노래를 불러보세요. 욕조에 누워서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맨발로 걸어보세요. 유명한 마음 챙김 명상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적은 물 위를 걷는 게 아니라 자기 발밑의 품을 느끼는 것이다. 풀을 느끼는 것이다. 누군가 꽃다발을 선물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2시간 뒤에 다시 다른 누군가에게 선물하라고 그 사람에게 말하세요. 그러면 기쁨이 2배가 됩니다. 주민을 찾고 척박한 땅에 화초를 심거나 가로등이나 울타리에 털옷을 짜 입혀 지나다니는 사람을 미소 짓게 만들어 보세요. 오늘 하루 당신 자신 말고는 아무도 연락이 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오늘 자발적으로 세 사람에게 칭찬해보세요. 예전에 큰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보세요. 아이에게 이야기를 읽어주세요.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지내보면 좋습니다. 파트너의 정확히 어떤 점을 사랑하는지 적어보세요. 왜 상대를 선택했는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좋게 만들어가는 비결입니다. 당신의 장례식 때 어떤 좋은 일을 듣게 될지 상상해보세요.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어떤 가치, 어떤 메시지를 당신이 죽은 뒤에 기억하게 될까요? 오늘은 당신이 먹고 싶지 않은 모든 것을 눈앞에서 치워버리세요. 아예 사람들 손이 닿지 않는 지하실이나 장속에 치워버리면 좋습니다. 조금도 아쉽지 않죠? 조그만 거울을 마련해서 냉장고 문 안쪽에 붙여 놓으세요. 그리고 냉장고를 열 때마다 잠시 당신의 눈을 보세요. 당신 자신의 목격자가 되세요. 자신에게 정말로 이로운 것만 먹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오늘은 걸어갈 때 머리끝에 달린 보이지 않는 끈이 당신을 가볍게 위로 끌어당겨서 꼿꼿하게 만들기 때문에 키가 2cm 정도 커졌다고 상상하며 걸어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평소보다
좀 더 부드럽게 걷게 되지 않나요? 힘겨운 싸움을 해야 했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 일로 어떤 배움을 얻었나요? 초콜릿 한 봉지를 써서 하루 3번 하나씩 플라세보를 드셔보세요. 여기 어떤 효능을 담을지는 직접 결정하세요. 그래.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도움이 되겠네요. 49가지 건강습관은 일본 사람들은 뭐 이런 요리라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거. 운동할 시간이 별로 없으신가요? 그러면 강도를 높이세요. 80세가 될 때까지 우리는 4,000번의 주말을 경험합니다. 주말 종이에 적어보고 다음 주말에 첫걸음을 내딛으세요. 경험. 꿈을 실현시키는. 그래서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작은 트램펄린으로 장관에서 일하다가 졸릴 때 올라가서 튀세요. 단 1분 만에 잠이 다 달아납니다. 좋아하는 시인 누군가요? 오늘 새 시를 한 편 읽고 외운 다음에 누군가에게 들려주세요. 그 사람이 무척 좋아할 겁니다. 좋고 오늘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하지만 반드시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근처에 춤을 추기 적당한 장소를 찾으세요. 집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거실에 앉아서 휴식을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많네요. 자, 일주일 동안 6가지 도우미의 말 아니면 최소한 한 가지라도 실행에 옮겨보세요. 이렇게 좋은 말을 통해서 행복하게 늙어간 사람들을 주목할 것. 언젠가 우리는 다 죽을 거야. 맞아. 하지만 그 전까지 살아가야 하지. 살아가야 하지. 그래요. 걱정, 무기력, 질병을 이길 49가지 습관. 우리가 매일 생각하고 행하고 먹고 나누고 공유하고 또 즐기는 작은 것들이 모이면 엄청난 효과를 낸다. 어릿 관계는 아스피린과도 같은데 효과는 2배 이상 빠르다. 미국인 코미디언 그루초 막스가 한 말이다. 실제로 이런 효과를 노리고 20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일선 병원에서 어릿 광대를 고용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원 광대 아이디어는 미국에서 뉴욕 출신의 마이클 크랜슨 텐슨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어릿 광대. 하하. 아람 패치. 하하. 이렇게 유머스럽소. 옥시토신은 느긋하게 가만히 있으라고 유혹하겠지만은 잊지 말고 다시 긴장의 고비를 당겨야 합니다. 자연요법의 브러쉬를 이용한 능동적인 마사지는 유명합니다. 가령 일본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몸을 비비고 피부를 자극하며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신체 나머지 부분들도 상쾌하게 잠에서 깨어나게 만듭니다. 자기 몸을 제 손으로 직접 어루만져도 좋습니다. 아무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맛에 눈이 멀지는 않을 테니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위를 하지 않는 게 신의 뜻이라면 왜 두 팔이 더 짧게 창조되지 않았겠습니까? 음악가 첨이 네오 대화를 막죠. 지휘자 오토 클렌페르가 교향곡을 연습할 때의 일입니다. 그런 비상한 청각 능력을 과시할 요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3홀은 소리가 너무 커요. 오케스트라에서 킥킥대는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제3홀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클렌페르는 재치있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가 오면은 당신이 말해주세요. 애정이 담긴 신체 접촉의 강력한 힘, 자기 어깨는 귀될 수가 없다. 플로리안 랑겐샤이트.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몸은 거대한 고양이과 동물 금치호를 피해서 달아나야 했던 석기시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면 금치호가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이겠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방향을 바꾸세요. 생명을 위협하는 짐승이라도 곁에 있나요? 아닙니다. 고작 프린터 틈에 끼어버린 잉크 카트리지일 뿐입니다.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있나요? 그런 뜻이네.
스트레스를 과도한 부담이나 장애물이 아닌 자극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도피 본능은 공격성으로 발전합니다. 축구 선수들이 경기에 앞서 다 함께 큰 소리로 포효하는 것을 보면 왜들 그러는지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흐름을 타지 못하면 최선의 경기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배우들 사이에는 무대 공포증이 널리 퍼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대 공포증 덕분에 그나마도 무대에서 매 순간 좀 더 집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공연이 시작되기 직전에 무대에서 고무공처럼 포작포작 뜁니다. 몸의 긴장을 풀고 객석에 앉은 관객보다 좀 더 정신을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적당한 스트레스야말로 삶의 엔진이다.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이 해로우니까. 자, 마침내 찾아낸 내부 나약자의 출처 너무나 귀여운데요. 귀엽다고? 무엇이 이렇게? 응? 강아지와 돼지가 있네. 강아지가. 이렇게 20년이나 계속된 지멜바이스 반응의 고집스러움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또 하나의 명백한 감염원이 2014년에야 비로소 진지한 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청진기입니다. 오래전부터 업계의 상징이었고 심장이나 폐, 장 등의 상태를 살피는데 없어서는 안 될 도구인데 미국 의학 드라마가 크게 히트한 뒤로는 독일의 차세대 조지 클루니도 가운 주머니에 대충 꽂아 넣는 대신에 목을 훌렁하게 두르고 다닙니다. 스위스 한 대학병원에서 최근에 환자를 철저하게 검진한 뒤에 의사의 손과 청진기에서 조충면을 검사하는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놀랍게도 양쪽 모두 똑같은 세균에 득실거렸는데 항생제도 듣지 않는 아주 위험한 변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거의 모든 의사들이 겉으로든 속으로든 인정하는 바일 텐데 20년이나 계속된 지멜바이스의 반응의 고집스러움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의 명백한 감염면이 청진기라는 거죠. 대충 갖고 다니는데